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요. 고대 동아시아사, 특히 두 개의 동이족 이론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재해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광길이라는 학자의 RR 문명 이론인데요. 이걸 통해서 기존 학설들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예요. 그렇죠. 저희 목표는 이 새로운 관점이 기존 이론의 어떤 의문점들을 건드리고 또 어떻게 풀어내려고 하는지 그걸 좀 명확히 알아보는 겁니다. 당신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 상당히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자료의 그 핵심 아이디어는요. 인류가 빙하기 이후에 아프리카를 떠나서 저기 중앙아시아의 아랄해 근처에 모였다는 거예요. 아, RR해요? 네, 거기서부터 약 1만 년 전부터 세 번에 걸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이 세 흐름이 모두 시간차를 두고 한반도까지 왔다는 거죠. 세 번의 흐름 전부요? 네, 그래서 오광길 이론은 한국 고대 문화를 단순히 동아시아에만 가두지 말고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어떤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봐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동이족 이론 자체가 왜 나왔는지부터 잠깐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원래 동이족이라는 큰 틀 안에서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계통처럼 보이는 문화 요소들, 예를 들면 곰 토템 부족하고 새 토템 부족, 이런 게 같이 나타나냐는 의문이었잖아요. 맞아요. 단군 신화의 곰, 또 중국 기록에 나오는 소호시의 새 토템. 이게 너무 이질적이라는 거죠. 네, 기존 이론으로는 이게 명쾌하게 설명이 잘 안 됐던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럼 이 오광길 이론은 이 복잡한 그림을 어떻게 풀어낸다는 건가요? 이 차이의 근원을 어디서 찾는 거죠? 바로 그게 이 이론의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이 차이점들이 아랄해라는 어떤 공통된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서로 다른 시기에 또 다른 경로로 이동해온 이주 집단들의 문화가 그냥 쌓인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아, 다른 시기, 다른 경로. 네, 예를 들면 자료에서는 기원전 수메르 문명하고 연결될 수 있는 1차 이동의 흔적, 그리고 그 이후에 인도 유럽어족 계통의 아리아족 이동과 관련된 2차 이동의 영향, 이런 것들이 동이족 문화에 겹쳐서 나타난다고 분석하거든요. 그럼 그 황제 헌원의 곰 토템 같은 건 어떻게 설명해요? 그것도 그냥 지역 토템이 아니라 그 자료에서 제시하는 아리아 민족의 이동 경로와 시기를 보면요. 황제 부족이 접촉했을 법한 아리아계일 백곰 토템과 연결 지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죠. 아, 그냥 비슷하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동 경로상의 접촉 가능성으로요? 네, 맞습니다. 단순한 유사성보다는 그런 연결고리를 찾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른 두 부족이 아니라 같은 뿌리지만 다른 시기에 온 다른 흐름. 이렇게 본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토템 말고 언어 쪽 분석도 흥미롭던데요. 그 갑골문에요. 어순이 다르다는 거. SOV,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랑 우리말 같은 SOV,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가 막 섞여 나온다는 현상이요. 네,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해요. 이것도요? 어떻게 가능하죠? 이론에 따르면 그 갑골문의 SVO 어수는 비교적 좀 일찍 동쪽으로 와서 황하 문명권과 더 가깝게 지냈던 집단의 특징일 수 있고요. 아, 먼저 온 사람들? 네, 그리고 좀 더 나중에 도착한 집단은 아랄해 지역의 원래 언어 구조, 그러니까 SOV 구조를 더 강하게 유지했을 수 있다는 거죠. 오. 즉, 이 언어 구조의 차이마저도 결국 아랄해에서 시작된 이동 시기, 경로, 그리고 거기 있던 기존 문명이랑 얼마나 섞였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인 겁니다. 이야. 여기서 더 나아가면요. 이 이론은 민족 토템, 언어, 어순 이걸 넘어서 문화의 근본 틀까지도 건드려요. 예를 들면 동양의 음양오행 사상 있잖아요. 네네. 그럼 서양 고대 철학의 지수화풍, 사원소설 이런 세계관의 유사성조차도 혹시 아랄해라는 공동의 문명 뿌리에서 나온 게 아닐까 하고 탐구하는 거죠. 음양오행과 사원소설까지요? 네, 소위 그 용복 문화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상징 체계 같은 것들도 다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와, 정말 스케일이 크네요. 이 관점을 받아들이면 동아시아 고대사는 진짜 고립된 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고대 문명 교류사랑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죠. 두 개의 동이족이라는 그 오래된 퍼즐에 대해서 뭔가 하나의 통합적인 설명틀을 제시하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이 해석은 두 개의 동이족 이론이 풀지 못했던 여러 문제들을 좀 해소하려는 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문화의 기원을 훨씬 더 넓은 지리적, 시간적 범위에서 보게 만드는 거죠. 네. 자, 그럼 이게 당신에게 왜 중요할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 문화의 뿌리가 어쩌면 단일하거나 고립된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문명이랑 교류하면서 형성됐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네요. 네.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이런 질문에 새로운 실마리를 줄 수도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점인데요. 네. 이 자료가 제시하는 것처럼 만약에 고대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차원에서 인류 문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면요. 그 사실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다양한 문화, 민족 간의 어떤 갈등이나 관계를 이해하는데 어떤 좀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어쩌면 서로 막 다르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속에서 예상치 못한 어떤 공통의 뿌리 같은 걸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질문은 당신께서 앞으로 좀 더 깊이 탐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